우리나라에서 100년이 넘는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은행 두 곳을 빼고 나면 6개 기업밖에 없답니다. 6개 기업만이 지금 현재 100년이 넘어선 기업이고요. 두산, 동화약품, 몽고식품, 광장보진제, 성창기업. 이 중에 대기업으로 성장한 데가 두산이고요. 대부분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로 이웃인 일본의 경우에는 한 100년 된 기업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한 3천 개가 넘더라고요. 뭐 심지어 400년 된 기업들도 꽤 있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10,000개 정도 이상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제도의 문제일까? 아니면 사회적 또는 문화적 문제일까? 부가 상속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을까? 이런저런 것들이 같이 고려됐으면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해서 마련된 자리이니 경청하시고 많은 팁을 좀 얻어갔으면 합니다. 통신사이자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언론이 주요한 개정사항으로 대몰림이라는 지난 4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기업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위해 상속과 관련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측과 상속과 관련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부어 대물림,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기도 합니다. 각종 숫자들의 의존에 전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열띤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가업 상속 공제제도 요건을 완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경제 활력을 위해서 취한 조치입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개정사항으로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평균 공제 금액이 25억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기업에 있어서 상속은 부호 대물림에 의한 수단이 아니라 기술의 대물림, 경쟁력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대를 이어 지역사회의 고용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자신들이 얻은 수익을 사회와 함께 나누었기에 강하고 오래된 기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의문도 가지십니다. 그동안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내 유보금을 쌓고 일가 재산을 늘려온 것 아니냐고, 즉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크기는 그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위해 부담하는 사회적 기여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높으니까 우리 경제에 이중과세의 성격이 원론을 50대 상속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는 첫째로 상속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속세 명목 최고 세율이 한 50%인데 OECD 평균이 26%, 거의 2배에 달한다. 그런데 지금 OECD 국가가 36개 국가인데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상속세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13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을 그러니까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26%가 아니라 한 12,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의 평균이 26%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상속세는 엄청나게 높다. 더군다나 기업 규모와 이 지분율에 따라 가지고 10 내지 30%가 가산되는 주식 할증 제도라는 것을 또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감안을 하면은 무려 최고 세율은 65%에 이른다. 이렇게 상속세가 높으니까 우리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리고 또 기술 경쟁력,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수준, 또 내지는 창의력, 또 노하우 이런 것이 저해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5%의 세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기업을 계속하고 싶으면은 정부에게, 권력에게 절반 이상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기업을.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일군 기업을 반 이상을 국가의 세금으로 바쳐라? 그러면 기업할 사람이 의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생각이 없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보는 것에 따지냐면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선진국들은 이중과세 성격인데 전혀 과세를 안 하려니까 좀 형평 문제가 있으니까 소득세 최고세율보다는 최소한 낮춰야 되고 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절반, 그래서 한 26% 수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상속세를 없애기는 힘들기 때문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니까 일단 그 수준으로 낮추는 건 크게 그 세수가 줄지도 않습니다. 저도 세제 실장을 해봐서 알긴 아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걸 낮추고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낮춰야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재산, 가업상속 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이 자산을 자기들이 처분할 때까지는 딜레이 시켜달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처분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그 개연권을 그 일정 부분 포기하든지 어떤 재산적 가치를 환원함으로써 다른 어떤 제도, 어떤 그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가세연이라는 제도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과 보지 않는 분들 간에 접점이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계속 궁극적인 방법으로는 가세연이라는 방법이 나오고 자본이득세라는 말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까지로 가야 궁극적인 어떤 그 서로의 만족이 되는 것이지,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늘리고 줄이고의 문제는 정말은 이걸 어디까지 늘려야지 이게 그 만족이 되겠습니까?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성공적이고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서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 불가능한 사후 상속보다 계획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사전증여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가업상속공제 지원 수준에 비해서 지원 한도 및 지원 대상이 미미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